당신이 오늘 지나친 그 화장실을 닦는 아줌마 1년 전만 해도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청담동 갤러리아 VIP 라운지를 드나들던 강남 사모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짜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30억짜리 타워 팰리스에서 월 50만 원 반지하로 루이비통 드레스룸에서 청소복으로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화장실 변기를 닦는 삶으로. 하지만 그녀가 화장실을 닦으며 마주한 건 부끄러움이 아닌 진짜 존엄이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을 무시하며 뒤에서 수군거리던 그 친구를 청소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희 45세 강남구 대치동 타워 팰리스 53평 펜트하우스에서의 아침은 늘 우아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한강뷰가 펼쳐지고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폴트로나 프라우 소파에 앉아 네스프레소 버추오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남편 강진우 48세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으로 연봉만 4억에 스톡 옵션까지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벤츠, S클래스와 포르쉐, 카이엔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고 미니가 타고 다니는 건 흰색 BMW X5였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룸은 10평 규모로 에르메스 버킨백만 7개, 샤넬 클래식백 12개가 전용 유리장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생로랑, 펜디 옷장에는 시즌별로 정리된 명품 의류들이 빼곡했고 신발장에는 루브탱 하이힐만 20켤레가 넘었습니다. 매 시즌 백화점 VIP 초대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한 번 쇼핑에 최소 50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아들 강준서는 대치동 학군 1번지의 민사고에 다니며 월 학원비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어는 원어민 과외, 수학은 강남 스타 강사 1:1 과외, 주말엔 골프와 승마를 배웠습니다. 딸 강서연은 예원학교 피아노과에 재학 중이었고 집에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레슨비는 한 달에 200만 원, 콩쿠르 준비로 독일 마스터 클래스까지 다녀왔습니다. 미니의 하루는 오전 10시 청담동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시작됐습니다. 월 회비 150만 원짜리 프라이빗 레슨을 받고 11시 30분엔 신사동 네일샵에서 젤네일을 받았습니다. 네일 한 번에 15만 원, 2주마다 정기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점심은 늘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이나 이탈리안 파인다이닝에서 해결했습니다. 강남 사모 친구들과의 점심값은 한 번에 50만 원을 훌쩍 넘었지만 그녀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오후엔 청담 갤러리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거나 압구정 현대백화점 명품관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시즌 샤넬 신상 봤어? 대기자만 300명이래. 나 VIP라서 먼저 연락받았어. 미니는 백화점 VIP 골드 등급으로 연간 구매액만 1억을 넘었습니다. 저녁엔 남편과 함께 청담동 오마카세나 한남동 파인다이닝에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1인 30만 원짜리 오마카세는 한 달에 2번은 기본이었고 와인은 한 병에 50만 원대를 주문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여의도 63스퀘어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받거나 경기도 외곽의 프리미엄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골프채는 최신 PXG 풀세트로 가격만 1,2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제주도나 부산의 5성급 리조트로 가족여행을 갔고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이 필수였습니다. 작년엔 프랑스와 이탈리아 3주 여행에 가족이 2천만 원을 썼고 올여름엔 몰디브 수상빌라 예약을 해놨었습니다. 집엔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주 5회 오셨고 청소와 요리, 빨래까지 모두 맡겼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민희는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민희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안쓰러워. 나는 절대 그런 일은 못할 것 같아. 우리 이모님도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월급 더 올려줬어. 그리고 핸드백에서 새로 산 에르메스 지갑을 꺼냈습니다.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언니들, 이거 예쁘지? 어제 샀어. 그녀는 이 삶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희는 청담동 피부과 예약이 있었습니다. 슈링크 리프팅 시술 1회에 250만 원짜리였습니다. 옷장에서 디올 가디건을 꺼내 입고 구찌 선글라스를 챙기는데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부과 가려고 왜? 무슨 일 있어? 여보 회사가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집에 있어. 내가 지금 들어간다. 민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톤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그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가 잘못 채워진 채였습니다. 진우야, 대체 무슨 일이야?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 회사 자금 50억이 문제가 된 건데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은 이사님의 지시였어. 근데 서류상으론 내 결제로 되어 있어. 그럼 이사님이 증언해주면 되잖아. 그분이 모든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잠적했어. 회사는 나를 모든 책임자로 검찰에 넘겼어. 민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변호사 선임 비용만 5억, 합의금으로 30억을 요구하고 있어. 안 그러면 실형이야. 30억?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집을 팔아야 해. 그래도 모자라 전세금 빼고 예금 다 털고 주식도 다 팔아야 해.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처분한 건 차들이었습니다. 벤츠와 포르쉐, BMW를 금매로 내놨고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팔렸습니다. 차를 넘기던 날 민희는 울었습니다. 저 차로 얼마나 많은 백화점을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부러움을 받았는지. 다음은 명품들이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7개를 중고 명품 매장에 들고 갔습니다. 상태가 좋네요. 전부 1억 2천에 드릴게요. 원래 가격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샤넬백, 루이비통, 구찌 10평짜리 드레스룸에 있던 모든 명품을 정리했습니다. 총 3억이 모였습니다. 시계도 팔았습니다. 남편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미니의 카르티에 발롱블루,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타워 팰리스 53평 매매가 30억짜리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15억이 들어가 있었고 은행 대출 5억이 있었습니다. 금매로 28억에 내놨고 결국 27억에 팔렸습니다. 전세금과 대출 갚고 나니 7억이 남았습니다. 예금과 주식, 명품 처분 금액까지 합쳐 총 12억 변호사 비용 5억 지불하고 합의금으로 7억을 넘겼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 됐습니다. 이사 가는 날 민희는 텅 빈 집을 돌아봤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던 통창, 명품들로 가득했던 드레스룸,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던 거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잠깐만 엄마 친구 집에 있을 거야. 금방 다시 좋은 집 구할 수 있어. 민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사 간 곳은 구로구 반지하 투룸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습기 때문에 이불이 눅눅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야 돼? 아들 준서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민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아빠가 미안해. 친구들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위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희야, 힘내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다음부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희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희야, 나 민희야, 요즘 어때? 아, 민희야, 미안.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한 번도 바쁘지 않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모두 바빠졌습니다. 한 달 후, 민희는 우연히 청담동 카페에 갔습니다. 명품을 팔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카페 안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희를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희는 그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명품 옷을 팔러 중고샵에 갔을 때가 가장 치욕스러웠습니다. 직원이 옷을 뒤집어 보며 말했습니다. 이 브랜드 요즘 인기 없어서요. 생각보다 가격이 낮을 거예요. 무언가 500만 원짜리 샤넬 트위드 재킷을 70만 원에 팔았습니다. 손님, 다음에 또 오세요. 직원의 눈빛에서 동정을 읽었습니다.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준서는 민사고에서 일반 공립고로, 서연이는 예원학교에서 동네 중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봐. 왜 이사 갔냐고. 뭐라고 말해야 돼? 준서가 물었습니다. 민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횡령 혐의자, 비록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정가자가 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돈을 벌어야겠어. 민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남편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애들 먹여 살려야잖아. 민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45년을 일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자신. 스펙도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 자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구로구 고시원 2층 청소용역 회사 사무실. 낡은 간판에 깨끗한 세상 청소용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민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통장엔 남은 돈이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여사장님이 민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면접 오신 분이세요? 앉으세요. 네, 박민희입니다. 나이가 45살입니다. 청소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다른 일은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민희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력? 강남 3호 30년? 백화점 VIP 골드 등급? 그게 경력이 될까요? 경력이 없습니다. 여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건 아시죠? 청소일도 쉽지 않아요. 새벽 5시 출근,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일쑤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급은 세전 230만 원. 주 6일 근무,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유니폼은 사무실에서 드릴게요. 운동화 편한 거 신고 오세요. 합격이었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청소부구나.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출근해. 어디? 청소회사.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출근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하고 회사에서 받은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 등에는 깨끗한 세상이라고 노란색으로 써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가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제주도 신라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새벽 5시 지하철엔 청소 일하러 가는 아줌마들, 배달 일하러 가는 아저씨들, 새벽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도 이제 이 사람들과 같구나.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1년 전까지 수없이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매장들이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아직 문 열기 전이었습니다. 민희는 그 옆을 지나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 사무실엔 이미 5명의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반가워요. 나는 김순자예요. 55살 박민희입니다. 45살이에요. 청소일 처음이시죠? 네, 괜찮아요. 우리가 다 알려줄게요. 힘들어도 참아요. 금방 익숙해져요. 현장 반장님이 들어왔습니다. 박민희 씨? 오늘은 김순자 씨 따라다니면서 배우세요. 내일부터는 혼자 구역 맡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 언니를 따라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 바로 앞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기 40층짜리 건물이에요. 우리가 1층부터 5층까지 담당해요. 1층은 로비, 2층부터 5층은 사무실들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매일 2번 닦아요. 오전 1번, 점심시간 후에 1번. 화장실 문을 열자 타일 바닥과 세면대, 변기 5개가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자 언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먼저 변기에 세정제 뿌리고 솔로 구석구석 문질러요. 변기 테두리도 잊지 말고요. 민희는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왜 그래요? 설마 역겨워요? 아,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익숙해져요. 이제 당신 차례 저 변기 닦아봐요. 민희는 파란 고무 장갑을 끼고 변기소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 나는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었는데 변기에 소를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요? 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힘들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괜찮아져요. 이것도 일이에요. 떳떳한 일이에요. 민희는 눈물을 닦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동안 화장실 5개, 복도, 계단 로비를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희 씨, 밥 먹으러 가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식당 대신 순자 언니는 건물 뒤편 계단 아래로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먹어요. 식당은 비싸니까. 순자 언니는 집에서 싼 김밥을 꺼냈습니다. 민희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1,500원짜리였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청담동 라미띠에에서 런치 코스를 먹었습니다. 1인 12만 원짜리였습니다. 친구들과 와인을 곁들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금은 건물 뒤 계단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삼각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미니 씨, 왜 이 일하게 됐어요? 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겨서요. 남편은 뭐해요? 지금 구직 중이에요. 힘들겠네, 애들은?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요. 그럼 돈 많이 들어가겠다. 힘내요. 우리 다 비슷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아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점심 후 오후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화장실을 다시 닦고 사무실 앞 복도를 걸레질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자들, 남자들. 그들은 민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복도를 지나가다 커피를 쏟았습니다. 바닥에 쫙. 죄송하는 척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민희는 걸레로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 남자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들일 텐데. 오후 2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민희 씨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순자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민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파란 작업복. 1년 전 이 시간이면 청담동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을 텐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왔어? 힘들었지? 응, 괜찮아. 미안해. 내가 밥이라도 차려놓을걸. 아니야, 라면 먹자. 4인 가족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힘들어? 딸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금방 익숙해질 거야. 엄마,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아들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미안하지. 그날 밤 민희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담갔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박민희, 45세 강남 3호에서 청소 도우미가 된 여자. 하지만 잠들기 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번 돈은 내 손으로 번 거야. 평생 남편 돈으로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번 날이었습니다. 씁쓸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떳떳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희는 이제 혼자 구역을 맡았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화장실 10개, 복도, 계단, 로비가 그녀의 담당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어둠 속을 걸어 출근했습니다. 한 달에 4일만 쉬는 생활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적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으면 정장 입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20대 여직원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갔습니다. 민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희가 급히 비키지 않으면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희가 비키며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대답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민희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3층 복도를 닦는데 30대 초반 남자 직장인이 지나갔습니다.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도 한가운데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빨대 뚜껑을 벗겨서 바닥에 버렸습니다. 바로 민희 앞에서 쓰레기통이 2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민희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도 민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 청소 아줌마가 치우겠지. 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뚜껑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구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니는 4층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변기를 닦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며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오늘 팀장님 완전 열받게 하시더라. 회의 자료 3번이나 다시 만들래. 나 오늘 야근 확정이야. 미니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청소 아줌마 바뀐 거 알아? 응, 새로운 사람 있던데. 근데 좀 답답하더라. 맨날 같은 자리만 닦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미니는 움찔했습니다. 자기 얘기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래, 나이 드셔서 그런가 봐. 하여튼 이해가 안 가. 이 나이까지 청소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 돼. 두 여자가 나갔습니다. 미니는 변기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 알았을 겁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은 거였습니다. 미니는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변기를, 세면대를, 거울을, 바닥을 완벽하게 해야지. 흠잡힐 구실을 주면 안 돼.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사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5층 사무실 앞을 닦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니는 복도 구석으로 비켰습니다. 카트를 끌고 한 무리의 여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 뭐 먹어? 파스타 어때? 저번에 갔던 그 이탈리안 좋지. 거기 트러플 리조또 완전 맛있었어. 미니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을 알았습니다. 청담동 비스트로 베니스였습니다. 미니가 1년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가던 곳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이 미니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샤넬 넘버 5였습니다. 미니가 평생 뿌렸던 향수였습니다. 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 나도 저랬지.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지 않고 지나쳤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오후 2시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역을 지나며 청담동 방향이 보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그녀가 살던 타워 팰리스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면접 봤어. 중소기업인데 그래도 괜찮은 곳이야. 잘 됐네. 결과는? 다음 주에 연락 온대. 잘 되길 바래. 저녁을 먹으며 아들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 우리 왜 이사 갔냐고. 뭐라고 했어? 그냥 아빠 직장 때문에 옮겼다고 했어. 근데 엄마, 왜? 엄마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엄마 일하신다고 해. 무슨 일? 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청소 일하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부끄러워? 아니,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그런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야. 하지만 미니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새벽 3시 미니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운동화를, 누군가는 구두를, 누군가는 하이힐을 신고 지나갔습니다. 미니도 내일이면 저 위로 올라가 청소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지만 알람은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울릴 것이고 민희는 일어나 또 출근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희의 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은 짧게 깎였습니다. 한때 매니큐어 샵에서 매주 관리하던 손이었습니다. 허리는 자주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4시 기상도,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것도,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것도. 어느 날 아침 민희는 2층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변기에 세정제를 뿌리고 솔로 닦았습니다. 테두리까지 꼼꼼하게 세면대도 닦았습니다. 수도꼭지, 거울, 비누통까지 바닥도 걸레질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마지막으로 거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진 화장실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뿌듯함? 내가 닦은 화장실에서 누군가 깨끗함을 느낀다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45세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 땀에 젖은 머리. 하지만 그 얼굴이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대생이 들어왔습니다. 큰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여대생은 화장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깨끗하다. 완전 호텔 같아요. 민희는 놀라서 그 학생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해 주셔서. 여대생이 민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에요. 민희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할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대생이 나갔습니다. 민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을 강남 3호로 살면서 수없이 서비스를 받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날 민희는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 순자 언니와 건물 뒤 계단에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누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진짜? 그런 사람 드문데. 누구? 여대생이요.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어머, 그럼 기분 좋았겠네. 네, 근데 언니, 이상한 거 있어요. 뭔데? 제가 화장실 닦는 게 처음으로 뿌듯했어요. 제가 깨끗하게 해놓은 곳에서 누군가 기분 좋아한다는 게. 순자 언니가 민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우리 일도 같이 있다는 거. 같이요? 그럼 우리가 없으면 이 건물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 화장실도 더럽고 복도도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우리 덕분이야. 저는 그동안 이 일을 부끄러워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민희야,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어. 정직하게 번 돈이면 다 떳떳한 거야.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 준서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응. 우리 학교에서 내 인생의 멘토라는 주제로 글쓰기 숙제가 있어. 응. 그래서 나 엄마에 대해 썼어. 민희는 놀랐습니다. 나, 응, 읽어볼래? 준서가 공책을 건넸습니다. 내 인생의 멘토. 내 엄마는 청소 일을 하신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부자였다. 큰 집에 살았고 비싼 학원도 다녔다. 하지만 아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엄마는 일을 시작하셨다. 처음엔 엄마가 불쌍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는 모습, 아픈 허리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는 힘들어도 매일 나가신다. 불평 없이 웃으면서 엄마는 나한테 말했다. 정직하게 번 돈이면 다 떳떳한 거야. 나는 깨달았다. 진짜 멋진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민희는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준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서. 준서야, 정말 고마워. 민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걸 얻었구나. 가족의 사랑, 정직한 노동의 가치, 진짜 자존감. 거울을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1년 전보다 더 맑았습니다. 에르메스 백을 들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떳떳했습니다. 민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4개월째 12월 초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민희는 목도리를 더 꽁꽁 싸매고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1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로비, 계단, 복도. 그리고 8시쯤 그날은 5층 화장실을 먼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5층에 큰 회의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민희 씨, 오늘 5층 먼저 하고 내려와요.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광고 대행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았고 분위기가 세련됐습니다. 여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카트를 밀고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변기에 세정제를 뿌리고 소를 들어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을 쳤습니다. 똑똑똑. 민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세면대 쪽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민희는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윤서희였습니다. 민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니 친한 척했던 사람. 3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사람. 1년 전 민희가 힘들 때 연락을 끊었던 사람. 민희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렀습니다. 제발 못 알아봐줘. 제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윤서희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그 립스틱 민희가 알았습니다. 톰포드 립스틱 5만 원짜리. 민희가 3년 전 서희 생일에 선물했던 색이었습니다. 서희는 립스틱을 바르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응, 나 지금 5층 화장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왔어. 오늘 PT 준비 완벽하게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민희는 변기를 닦는 척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번에 민희? 아, 걔 말이야. 요즘 소식 모르겠어. 연락 안 하거든. 뭐 힘들다고 하던데 나도 바빠서. 민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 좀 답답했어. 맨날 자랑만 하고. 남편 연봉이 얼마, 애들 학원비가 얼마. 듣기 싫었거든. 근데 망하니까 연락도 안 되더라고. 뭐, 그럴 줄 알았어. 민희의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아니야,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현실적인 거지. 사람은 각자 살아야 하는 거잖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희는 립스틱을 핸드백에 넣고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로 갔습니다. 그때 휴지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서희가 민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전히 쳐다보지 않고 휴지 좀 주세요. 민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민희가 휴지를 건네는 순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희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희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들어 서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랜만이야, 서희야. 민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서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다시피 이래. 청소. 민희는 자신이 들고 있는 변기소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희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서희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4개월 됐어. 아, 그게. 저기. 서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민희는 침착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울면서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괜찮아, 놀라지 마. 나도 처음엔 충격이었거든. 근데 이제 익숙해. 민희야, 나 정말 몰랐어. 너한테 연락 안 한 거. 그게. 알아. 바빴잖아. 다들 바쁘지. 민희는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쓸쓸했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친구였어. 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이해해. 사람들은 다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뭐가? 내가 잘 나갈 때 나도 다른 사람들 무시했어. 청소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다 투명인간처럼 봤거든. 민희는 자신이 들고 있는 걸레를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알겠더라.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인생은 한순간이구나. 민희야. 서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됐어, 서희야. 민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뭐가? 너 덕분에 알았거든. 누가 진짜 친구인지. 그리고 민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서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나 진짜 최악이야. 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뒤에서 나쁜 말도 하고. 민희는 놀랐습니다. 내 말 들었어? 방금 전 통화 내가 들은 거지?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가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쓰레기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서희야. 민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야. 나도 똑같았으니까. 아니야, 너는 안 그랬어. 아니, 그랬어. 1년 전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했어. 가사 도우미 이모님한테도 함부로 대했고 청소하시는 분들 무시했어. 민희는 화장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인가 봐. 아니, 배움인가 봐. 배움? 응, 세상에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다는 거.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희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민희야, 나 너 도와주고 싶어. 우리 회사에 사무직 자리가 있어. 내가 추천해 줄게. 경력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말하면 돼. 민희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희야. 응? 고마워, 진심으로. 하지만 괜찮아. 뭐가 괜찮아? 너 이러고 있잖아. 서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 처음엔 그랬어. 죽고 싶었지. 거울도 못 봤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민희는 자신이 닦은 화장실을 둘러봤습니다.
난 여기서 누군가에게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줘.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낫게 만드는 일이야. 하지만 미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보다 더 많아. 알아, 근데 서희야. 미니가 친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 이 일하면서 배웠어. 진짜 존엄은 직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 서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번 돈이면 다 떳떳한 거야. 내 아들이 그러더라. 엄마가 자랑스럽대.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 미니야. 서희가 또 울었습니다.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다음부터 화장실 쓰고 나갈 때 청소하시는 분들께 수고하세요. 한마디만 해줘. 그게 다야?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한테는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니야, 나 진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나한테 교훈을 준 거. 나 진짜 반성할게. 오만하게 살았어. 나도 그랬어. 우리 둘 다 배운 거지. 서희가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미니는 웃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에 여기 5층 옥상에서 자판기 커피 마실래? 나 거기서 밥 먹거든. 응, 좋아. 내가 갈게. 서희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니야. 응? 너 진짜 멋있어. 나보다 훨씬 더 빛나. 고마워. 서희가 나갔습니다. 미니는 혼자 화장실에 남았습니다. 다시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아.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이 빛났습니다. 미니의 얼굴도 빛났습니다. 그날 오후 미니는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서희를 만난 것이 충격이었을 텐데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가장 숨기고 싶었던 사람에게 들켰는데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계단 구석에 앉아 편의점 김밥을 꺼냈습니다. 1,500원짜리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미니야. 뒤돌아보니 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자판기 커피 샀어. 같이 마실래? 미니는 놀랐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앉아. 서희가 미니 옆에 앉았습니다. 계단에 여기서 먹어? 서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식당은 비싸니까. 여기가 조용하고 좋아. 서희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니야, 아까 내 말 정말 미안해.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그만 미안해하자. 아니야, 나 진짜 너무했어. 뒤에서 나쁜 말하고. 서희야. 미니가 친구를 봤습니다. 사실 나도 그랬거든. 다른 친구들 뒤에서. 뭐? 기억나? 수진이 3년 전에 사업 망해서 이사 갔잖아.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말했잖아. 수진이 좀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 한다. 그랬잖아. 맞아. 그리고 수진이가 연락했을 때 우리 뭐 했어? 바쁘다고 안 만났잖아. 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았어. 잘 나갈 때는 오만했고 힘든 사람들한테 냉정했어. 내가 얼마나 허영에 빠져 살았는지. 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있잖아, 서희야. 내가 타워 팰리스 살 때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 있었거든. 응, 알아. 그분 이름이 뭔지 알아?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3년 동안 매주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름도 몰랐어. 그냥 이모님이라고만 불렀어. 어느 날 이모님이 말했어. 사모님, 저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남편이 아파서 간호해야 해요. 나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아, 그럼 다른 분 구해야겠네요. 빨리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게 다였어.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 아픈데 일도 그만둬야 하고. 근데 나는 내 불편만 생각했어. 미니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내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다는 게. 서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회사 청소하시는 분들. 이름도 몰라 매일 보는데 그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기능으로 봤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희야, 나 이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보는 거. 안 봐? 내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 마치 투명인간처럼. 미니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서러웠어. 근데 지금은 이해해. 1년 전 나도 그랬으니까. 미안해, 미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너한테도, 세상의 모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서희가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니야,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잖아, 서희야. 1년 전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우리는 그냥 같은 계층, 같은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 진짜 친구는 아니었어. 서희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응, 왜냐면 이제 우리는 진짜 서로를 아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서희가 미니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 오늘 와줘서.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나저나 미니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뭐가? 더 깊어졌어. 예전엔 좀 가벼웠거든. 미니가 웃었습니다. 맞아. 나 엄청 가벼웠지. 생각도 없이 살았어.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다. 뭔가 내면에서 빛이 나. 그래. 근데 있잖아, 내 명품들 다 팔았어, 진짜? 응, 에르메스, 샤넬, 다 그거 팔아서 빚 갚았어. 그거 엄청 아꼈잖아. 응, 근데 팔고 나니까 홀가분하더라. 그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있잖아, 명품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게 돼. 이 백이 진짜인지, 새 시즌인지, 얼마짜리인지. 그게 나를 정의했던 것 같아. 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나를 정의해. 내가 뭘 입었는지, 뭘 들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로. 서희는 미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부자가 됐구나. 뭐? 진짜 부자? 마음이. 미니가 웃었습니다. 그런가? 근데 통장 잔고는 진짜 가난해. 그래도 너는 부자야, 나보다 훨씬. 두 사람은 오랫동안 옥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뭘 샀다, 어디 여행 갔다가 아닌 진짜 이야기들을. 미니야, 다음 주에도 여기서 만날까? 응, 좋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1년 전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들며 맞잡았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옥상 계단에서 자판기 커피를 들며 맞잡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진짜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약속대로 매일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이틀은 혼자 왔지만 사흘째부터는 다른 직원들도 보였습니다. 저기 청소하시는 분이랑 같이 밥 먹는 거 봤어?
응, 신기하다. 저 언니 팀장인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서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희가 다른 여직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니 언니 소개할게. 우리 회사 마케팅팀 지연이야.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젊은 여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희예요. 세 사람은 옥상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미니야 있잖아. 서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우리 회사에서 사무보조 직원 구하는데 진짜 생각 없어? 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희야, 고마운데 괜찮아. 왜? 청소 일보다 훨씬 나을 텐데. 월급도 더 많고. 그게 아니라. 뭔데? 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잖아. 나 이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세상에는 누군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화장실 청소, 복도 닦기, 쓰레기 버리기. 이런 일들 말이야. 그렇긴 하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 아니, 안 보려고 해. 왜냐면 이 일이 낮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미니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근데 나는 이제 알아. 이 일도 소중하다는 걸. 누군가는 해야 하고 이걸 하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미니 언니, 지연이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도망치면 그건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잖아.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응, 나는 이제 당당하고 싶어. 내가 청소 일을 한다는 걸.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서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니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니야. 나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 것뿐이야. 아니야. 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넘어선 거야. 세상의 편견을. 미니는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깨달은 거지. 그래도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말씀 들으니까 저도 반성하게 돼요. 저도 청소하시는 분들 그냥 지나쳤거든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안 그럴게요. 인사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날 오후 미니는 평소처럼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3층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아, 미니 언니. 지연 씨, 안녕하세요. 언니, 제가 점심 때 들은 말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싶어서요. 뭔데요? 우리 회사 게시판에 글 하나 올려도 될까요? 익명으로요. 무슨 글요? 청소하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하자는 거요.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이분들 덕분이라고. 미니는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지연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언니 덕분에 배웠어요. 지연이 나간 후 미니는 혼자 화장실에 남았습니다. 거울을 닦으며 자신을 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구나. 작은 일이었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순자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미니야, 이거 봤어? 뭐요? 5층 회사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자는 글. 아, 네. 알아요. 너 아는 일이야? 제가 아는 분이 올린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거 보니까 기분 좋다.
그날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도를 닦고 있으면 직장인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깨끗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민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인사들이 민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내일이 같이 있구나.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 뭔데? 면접 봤던 회사에서 연락 왔어. 합격했대. 진짜? 민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이야. 중소기업이라 규모도 작고. 하지만 정직한 회사래. 그게 더 중요하지. 축하해, 여보. 저녁 식탁에서 가족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넘쳤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아들 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씩 나아질 거야. 민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청소 일할 거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민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취직했으니 이제 민희가 일을 안 해도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빠듯하지만 월세와 생활비는 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둬도 돼. 내가 이제 돈 벌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계속할래. 왜? 좋아서.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희를 봤습니다. 엄마, 좋아?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처음엔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좋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아. 민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친구들도 생겼어. 순자 언니, 그리고 서희도. 서희 이모, 엄마 예전 친구. 응. 우리 다시 친구 됐어. 진짜 친구로. 준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자랑스러워. 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희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타워팰리스 침대에서 실크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지금은 반지하 방 얇은 이불을 덮고 잡니다. 하지만 1년 전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왜일까? 민희는 알았습니다. 진짜 편안함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진짜 평화가 온다는 것을. 민희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5층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직장인들이 민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희 씨.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청소 정말 깨끗했어요. 민희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게시판의 글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청소하는 직원들을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 직원이 민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민희 씨? 네. 저 지난번에 복도에 휴지 떨어뜨렸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민희는 기억했습니다. 커피 뚜껑을 바로 앞에 버렸던 그 남자였습니다. 아, 네.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너무 무시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희는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남자가 가고 난 후
민희는 울컥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자신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서희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과 2명의 직원이 더 있었습니다. 민희 언니, 이분들 소개할게. 다들 언니 이야기 듣고 궁금해 하셨어. 안녕하세요. 민희가 인사했습니다. 5명이 옥상 벤치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희 언니, 저희 궁금한 게 있어요.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우울증 걸렸을 것 같은데. 민희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우울했어요. 매일 울었고 자존감도 바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선택이요? 네. 나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내 처지를 비관하며 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거나. 민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엔 비관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불행하면 가족도 불행해지고. 맞아요.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우울증 걸렸을 것 같은데. 민희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우울했어요. 매일 울었고 자존감도 바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선택이요? 네. 나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내 처지를 비관하며 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거나. 민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엔 비관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불행하면 가족도 불행해지고. 맞아요. 아니야.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에요. 민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과찬이세요. 그날 오후 민희는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녀들이었습니다. 회의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민희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민희야? 민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수진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 사업 망해서 연락이 끊겼던 그 수진이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를 보며 놀랐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청소 일해. 너는? 나는 지금 회계사무소 다녀. 회계사 자격증 따서. 대박. 축하해. 수진은 민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희야, 너도 힘들었구나. 응. 1년 전부터. 나처럼. 응, 너처럼. 2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희야, 3년 전에 내가 힘들 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너한테 너무 못했어. 민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다들 그랬어. 나도 이해해.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 정말 나쁜 친구였어. 수진이 민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나 지금 행복해. 오히려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꿨어. 나도. 민희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지금 괜찮아. 진짜로. 알아. 내 눈빛 보면 알아. 예전보다 훨씬 맑아. 너도. 너 진짜 빛나. 2 사람은 웃었습니다. 수진아, 점심 같이 먹을래? 나 옥상에서 먹거든. 좋아. 회의 끝나고 갈게. 그날 점심 옥상에는 6명이 모였습니다. 민희, 서희, 수진, 지연, 그리고 2명의 직원.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 남편 사업 망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친구들 다 떠났고 집도 팔았고. 그때 어떻게 견뎠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살아야 했어요. 편의점 알바도 하고 식당에서도 일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회계사 시험.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려면 변해야 했으니까. 수지는 민희를 봤습니다. 근데 민희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는 3년 걸렸는데 너는 1년 만에 이 경지에 올랐잖아. 무슨 경지? 평온, 수용, 자존감. 민희가 웃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가끔 힘들어. 그래도 괜찮아. 우리 다 그래. 서희가 말했습니다. 6명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김밥과 삼각김밥, 그리고 자판기 커피. 하지만 웃음소리는 어느 호텔 라운지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민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소중한 걸 얻었구나. 진짜 친구들을, 진짜 자신을, 진짜 행복을. 1년이 지났습니다. 민희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5층 건물 전체 청소팀의 파트장이 되었습니다. 4명의 직원을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로 들어온 청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영숙이었습니다. 영숙 언니 처음이시죠? 민희가 다가갔습니다. 네. 떨려요. 청소일 처음이라서.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민희는 영숙 언니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힘들어 보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요? 네. 우리가 없으면 이 건물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우리 덕분이에요. 영숙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청소 일을 한다는 게. 민희는 알았습니다. 2년 전 자신의 모습을. 언니, 부끄러울 거 없어요. 정직하게 번 돈이면 다 떳떳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심으로요. 민희는 영숙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이 일을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로. 영숙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언니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당당하게 일해요. 고맙습니다, 민희 씨. 점심시간 옥상에는 이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희의 청소팀 직원들, 서희와 회사 직원들, 그리고 가끔 수진도 왔습니다. 민희 언니, 오늘 뉴스 봤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 서울시에서 청소 노동자들 처우 개선한대요. 최저임금도 올리고 복지도 늘리고. 진짜? 잘 됐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민희는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니까 바뀌는 거겠지. 민희 언니가 시작한 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학 합격했어. 진짜? 어디? 서울대. 장학금도 받았어. 민희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축하해, 준서야.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민희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야. 아니야. 준서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거 봤어. 힘들어도 불평 안 하는 거 봤어. 그게 나한테 제일 큰 공부였어. 민희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저녁 식탁에는 네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팀장이 됐습니다. 딸 서연이는 학교에서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비싼 레슨 없이 유튜브로 독학하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진짜 시작? 미니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돈 좀 벌잖아. 당신 청소일 그만둬도 돼. 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계속할래. 왜?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좋아서. 준서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청소하는 게 천직인가 봐. 그럴지도. 미니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미니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반지하 집 앞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타워 팰리스에 살 때는 별이 안 보였습니다. 너무 높았고 너무 밝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보입니다. 미니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녀는 30억짜리 집에 살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7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남 사모님들과 매일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월 50만 원 반지하에 삽니다. 명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옥상에서 편의점 김밥을 먹습니다. 어느 쪽이 더 부자일까? 미니는 웃었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진짜 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 진짜 친구들을 갖는 것,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것. 미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자였습니다. 진짜 부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희였습니다. 미니야, 자고 있었어? 아니, 밖에 나와 있어. 내일 점심 때 특별한 사람 데리고 갈게. 누군데? 비밀. 내일 봐. 다음 날 점심 옥상에 올라가니 서희가 한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미니 언니 소개할게. 이분은 KBS 다큐멘터리 PD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니입니다. 미니 씨, 서희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요? 네. 저희가 존엄한 노동이라는 다큐를 제작 중인데 미니 씨 이야기가 꼭 필요해요. 미니는 당황했습니다. 제 이야기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청소 직원인데. 아니에요. 미니 씨 이야기는 특별해요. 청소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갖게 된 과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미니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니 씨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그럼 할게요.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진짜 부자. 청소 노동자 박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방송 후 미니의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청소 일해요.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딸이 엄마 일을 부끄러워했는데 오늘 방송 보고 이해했대요. 감사해요. 당신은 진짜 영웅입니다. 미니는 울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다음 날 출근하니 회사에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니 씨, 이거 다 당신 거예요.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뭐예요? 시청자들이 보낸 선물들이요. 편지도 엄청 많아요. 미니는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한 통 한 통이 감동이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니 씨, 저는 30년간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늘 부끄러웠고 자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방송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 저는 처음으로 유니폼을 떳떳하게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67세 아파트 경비원 올림. 민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무 감사해서. 그날 점심 옥상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각 층의 직원들이 올라왔습니다. 민희 씨, 어제 방송 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민희는 당황했지만 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유명인이라고. 아니에요. 우리 영웅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건물 사장님이 올라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박민희 씨? 네, 사장님.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우리 건물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민희 씨를 우리 건물 청소 총괄 매니저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전 건물 청소팀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급여도 인상하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희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만큼 이 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희는 집으로 가는 길에 청담동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앞을 지났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매장이 보였습니다. 2년 전 그녀는 저 안을 매일 드나들었습니다. 지금은 밖에서 지나칠 뿐입니다. 하지만 민희는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것들이 필요 없어. 타워 팰리스 앞을 지났습니다. 53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 어딘가에 그녀가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민희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안녕, 예전의 나.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반지하 집으로.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승진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 아빠한테 전화 왔어. 작은 식탁에는 치킨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치킨이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남편이 웃었습니다. 내 가족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비좁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 갖고. 민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식사 후 민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반지하라서 베란다도 작았고 창문은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행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희야, 방송 봤어. 완전 감동이었어. 고마워, 수진아. 너 진짜 대단해. 2년 만에 여기까지 왔잖아. 너도 그랬잖아. 3년 만에 회계사까지. 우리 진짜 대단하다, 그치? 응, 우리 대단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민희야, 다음 주에 우리 셋이 만나자. 나, 너, 서희. 좋아. 어디서? 청담동 그 카페 어때? 우리가 예전에 맨날 가던. 민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거기 비싸던데. 괜찮아. 내가 쏜다. 우리 이제 다 돈 벌잖아. 그래, 좋아. 근데 민희야. 응? 우리 명품 가방 들고 가지 말자. 그냥 편하게. 민희가 웃었습니다. 나 명품 하나도 없어. 나도.
다 팔았어. 그리고 필요 없더라. 나도. 그럼 우리 손잡고 가자. 그게 제일 멋진 거야. 응, 그러자. 전화를 끊고 민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2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진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진짜 친구들, 존중받는 직업, 떳떳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민희는 웃었습니다. 나는 부자야. 진짜 부자.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희는 일어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 하지만 이제는 거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파란 작업복. 하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민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를 걸으며 민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텅 비어 있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짜 채워졌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는 부끄러웠고 작업복을 입었을 때 당당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있을 때는 외로웠고 건물 옥상 계단에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삶이란 참 신기해. 민희는 웃으며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민희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민희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청소소를 들고 걸레를 들고 물통을 들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으니까. 진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진짜 부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떳떳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박민희 47세. 청소 총괄 매니저. 그리고 진짜 부자. 5년 후 민희는 서울시 존엄한 노동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낮은 일은 없습니다.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청소일 시작했는데요. 부끄러웠는데 오늘 강연 듣고 용기 얻었어요. 민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당하세요. 당신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희는 웃었습니다. 7년 전 타워 팰리스에서 살던 그녀는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 삶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였으니까. 진짜 자신이었으니까. 진짜 인생이었으니까. 민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희는 웃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진짜 부자. 여러분,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박민희는 타워 팰리스를 떠났지만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잃었지만 진짜 가치를 얻었습니다. 강남 3호 친구들을 잃었지만 진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친 청소하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그분들도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당신보다 더 부자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부자로. 우리는 모두 존엄한 존재입니다. 직업이 아닌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